올 10월 10일 날 교육부에서 2028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작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각 학교의 입학처장, 입학사정관, 각 지방 시도 교육청 공무원들,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고교 학점제에 맞춰서 대입 개편을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 포럼을 4차례에 걸쳐 진행했거든요. 자, 그때 숭실대학교 입학처장님이 하신 얘기예요. 자, 4차 산업혁명 등의 기술의 발전으로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는 새로운 맥락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각 학생들은 자신만의 목적을 세우고 자신만의 방향을 선택하고 그 방향에 맞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이 고교학점제를 적용할 수 있는 2022 개정교육과정을 이제 앞으로 현재 중2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을 잘 받았는지 그 우수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아이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2028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고교학점제가 이제 피부로 와닿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근데 고교학점제는 우리 부모님들도 고등학교 다니면 대학 다니면 다 경험해 보신 거예요. 뭐냐면 저는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경영학과에 들어가면 1학년 때 기초 과목들을 다 배우죠. 뭐 경영학 원론, 마케팅 원리, 혹은 뭐 경제학 원론, 뭐 회계 원리 이런 걸 다 배워요. 그런데 이렇게 골고루 배우다 보니까 난 회계가 재밌어요. 그러면 2학년, 3학년, 4학년 때 내가 관심 있는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선택해 듣죠. 그래서 중급 회계, 고급 회계, 관리 회계, 원가 회계 막 이런 걸 계속 들어요. 자, 이런 것처럼 고교 학점제도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의 진로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선택 과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나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골라서 듣고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제가 회계 원리가 재밌어서 회계 과목이 다 저하고 맞는 줄 알고 중급 회계, 고급 회계 들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울감에 빠져서 제가 그, 그, 그 수업 시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결석이 엄청 많이 쌓여요. 그러면 저는 그 수업을 수강 신청을 했지만 학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펑크가 나잖아요. 똑같습니다. 네가 자유롭게 원하는 과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각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40점이 안 되거나 3분의 1 이상 결석을 하면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학점 이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0점이 넘고 3분의 2 출석한 그런 과목들만 학점이 계속 나오고요. 3년 동안 내가 쌓은 누적 학점이 192학점이 되면 졸업, 192학점이 안 되면 한 학기 더 다녀야 됩니다. 고교학점제예요. 지금 각 교육부나 아니면 학교나 이런 데에서 네가 원하는 걸 자유롭게 선택해 들을 수 있어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너 선택한 과목에서 학점 못 따면 한 학기 더 다닐 수도 있어. 요 얘기는 잘 안 해요. 근데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고교학점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에 딱 되려다 보면 지금 학교에서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 개념적으로 어떤 게 변화하냐면, 자,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한 반의 시간표가 똑같죠. 그래서 월요일 날 1교시가 끝나고 종을 땅 치면 아이들은 모두 똑같은 수업을 듣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가고 다음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돼요.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돼서 우리 아이들이 모두 시간표가 달라요. 그럼 월요일 1교시가 끝나고 종이 땅 치면 아이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들을 과목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고교학점제가 되면 뭐 1학년 일반 이런 개념이 없어요. 자, 근데 우리 아이들의 사물함 다 어디 있죠? 1학년 일반 뒤에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남의 교실에 내 짐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되면 교실 뒤에 있는 사물함이 다 빠져서 공용 공간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험은 월화수목금
1, 2, 3, 4, 5, 6, 7, 8교시에 있는 그 많은 수업들이 시험 볼 때는 월화수목금 오전만 보잖아요. 자, 그러면 원래 내가 수업 봤던 교실에서 시험 보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렇죠. 대리 시험 문제가 생겨요. 야, 너 이번에 시험 안 보지 너. 야, 내 것 좀 봐줘. 그래서 시험 볼 때마다 학생 명부하고요. 아이들의 얼굴을 다 대조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운영 시스템에. 자, 그리고 야, 너희가 원하는 걸 선택해 들어. 근데 선생님 선택할 게 하나도 없는데요? 자, 이렇게 선택해. 그런데 선택할 과목이 없어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선택할 교과, 내용도 변화해야 되지만 학교 운영 시스템, 형식도 변화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는 이 둘을 한 번에 넣으면 학교가 너무 혼란스러워질 것을 예측하고 이걸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단계적 적용이 뭐냐면 2023년 1학년, 올해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라는 형식을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1학년은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인데 작년 1학년은 204 단위를 이수해야 졸업이에요. 이미 고교학점제는 시작됐어요.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많이 안 알려졌어요? 그렇죠. 교과서가 똑같아요. 그래서 작년 선배들이나 나나 교과서 시스템은 똑같아.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요? 내가 몇 과목을 조금 더 많이 선택해 들을 수 있는 자율권이 늘어났어. 그리고 네가 선택한 과목에서 40점을 이수하지 40점을 얻지 못하면 너 학점을 못 딸 수 있어.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 고등학교가 1년차, 2년차까지 고교학점제 시스템을 운영하면 3년차가 되면 시스템은 안정화될 거다. 그래서 2025년도 1학년이 되는 현재 중2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딱 올라가면 여기 보시는 2022 개정교육과정 새로운 교과 체계를 집어넣어서 형식과 내용을 완성해 나아간다.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로드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2025년이 되면 많이 바뀌어요? 네, 많이 바뀌어요. 얼마나 바뀌어요? 자,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은 현재 중3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까지 적용되는 교육과정인데요. 여기는 일반고에서 배우는 보통교과와 특목고에서 배우는 전문교과 간에 이렇게 경계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현재 중3인 애가 선생님, 저 베트남어를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현재 중3까지는 아, 베트남어를 배우고 싶구나 너. 그러면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특목고에서 배우는 과목까지 일반고에서 배울 수 있도록 과목의 편성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자, 그래서 원래 개념적으로는 고교학점제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이 들어가면 특목고가 이제 없어져도 돼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이걸 없앤다고 했잖아요. 그랬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특목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했잖아요. 자,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런 교육과정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합니다. 자,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계속 유지되기로 했으니까 그렇다면 아이들이 선택 과목이 얼마나 느는데요? 네, 엄청 많이 늘어요. 지금 이쪽에 있는 요 모든 것들이 다 선택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과목 체계를 보면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공통 과목이 있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약에 네가 원하는 걸 다 골라 들어라고 했는데 어떤 애가 선생님 저는 수학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저 수학 빼고 들을래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을 때 수학을 다 빼버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국민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 지식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모든 과목들을 필수 과목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공통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이 7과목은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1학년은 다 배워야 돼요. 필수 과목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들은 다음에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그 융합 선택을 배우는데 이걸 어떻게 배우는 거냐면 자, 우리 아이들이
과학을 딱 보시면 과학은 이 우주 대자연은 그냥 자연스럽게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 대자연이 물화생지로 구분돼서 우리는 가리키잖아요. 왜냐하면 이 우주 자연이 움직이는 원리를 공통점이 많은 것들로 카테고리를 묶은 거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영역을 일반적인 학문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가리키는 걸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해요. 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나누고요. 사회는 지리, 역사, 문화, 윤리 이렇게 4개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요. 자, 그런데 내가 생명과학을 배우다가 생명과학이 너무 재밌어요. 그럼 생명과학을 더 깊이 배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의 심화 과목이 이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그래서 생명과학은 세포와 물질 대사, 생물의 유전 이런 과목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전 자연과학이 재밌어서 이쪽 모든 과목들을 다 수강이 들었는데 들어보면 뉴턴은 물리에서도 나오고 화학에서도 나오고 지구과학에서도 나와요. 과연 이 뉴턴은 어떤 사람인가요? 과학을 역사적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과학과 사회의 역사가 결합된 거잖아요. 그래서 과학의 역사와 문화와 같은 이런 과목은 2개의 영역을 넘나드는 융합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융합 선택 과목은 메인의 과목과 다른 영역의 과목이 섞여 있거나 아니면 이 메인 과학의 어떤 내용이 일반 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과목들이 융합 선택 과목이에요. 자, 그러면 각 과목의 카테고리별 난이도는 어떨까요? 그렇죠. 이 공통 과목이 제일 쉬운 거고요. 그 다음이 일반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과 비슷하거나 조금 어렵거나 조금 쉬울 수 있는 게 이 융합 선택 과목이고요. 가장 어려운 게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그래서 학년별로 보통 통상적으로 2학년 때는 주로 일반 선택 과목들을 많이 들을 거고요. 필요하면 뭐 융합 선택 과목을 들을 거고요. 그리고 3학년 때쯤 되면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으로 심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그런 프로세스로 가겠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의대를 가만히 봤더니 의대에서는 생명과학의 심화 과목을 듣고 오면 진학하기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명과학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세포와 물질에서 생물의 유전 이 2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 생물의 유전을 선택해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생물의 유전을 듣는 애가 10명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고등학교 내신이 상대평가라면 지금은 1등급에서 9등급 상대평가잖아요. 자, 1등급에서 9등급 상대평가에서 1등급 받으려면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야 되죠? 그렇죠. 4%죠. 2등급은요. 상위 11% 안에 들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의대 가야 돼요. 그럼 의대 가야 될 학생들은 모든 과목에 몇 등급이 목표예요? 그렇죠. 1등급이 목표예요. 그래서 3년 내내 1점대 초반의 평균 등급이 나와야 저는 의대를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물의 유전을 들었는데 생물의 유전을 듣는 애가 10명이에요. 자, 10명에 1등급을 받으려면 0.4%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0.4명이 나와요. 나를 이렇게 슬라이스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슬라이스를 쳐도 반올림하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생물의 유전을 선택해 듣는 순간 나는 1등급이 안 돼요. 10명 중에 1등을 해도 2등급이에요. 자, 나는 의대에 가려면 1등급이 필요해요. 생물의 유전을 들으면 1등급이 안 돼서 의대를 못 가요. 그래서 의대를 가려면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지 봤더니 생명과학의 심화 과목을 듣고 오래요. 그래서 생물의 유전을 선택하려고 봤더니 생물의 유전을 들으면 1등급이 안 돼요. 1등급이 안 되면 의대를 못 가요. 그래서 의대를 가려면 뭘 들어야 되나 봤더니 의대를 가려면 생물의 유전을 들어야 된대요. 생물의 유전을 들으면 1등급이 안 나와요. 1등급이 안 나오면 나 의대를 못 가요. 이게 뭐죠? 뭐가 뺑글뺑글 돌죠. 왜 그래요? 상대평가가 되면 아이들이 성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해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필연적으로 내신이 절대평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신이 다 절대평가가 되면 누가 제일 짜증날까요? 그렇죠.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짜증나요. 왜? 원래 1등급은 4%만 받아야 되는데 10명이 들었는데 5명까지
1등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누가 또 짜증나냐면 그 극상위권 아이를 뽑아야 되는 대학이 짜증나요. 그래서 대학이 고교학점제 때 내신이 모두 절대평가되면 안 된다고 엄청 푸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6월 달에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이 과목은 선택 과목이 아니잖아? 그럼 얘는 상대평가를 해도 되겠네? 그래서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1등급에서 9등급까지 2, 3학년 때 배우는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하겠습니다. 라고 올 6월 달에 확정 발표를 했어요. 자, 딱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우리 어떤 느낌이 들죠? 여러분들이 대학 교수님이에요. 여러분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성적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은 상대평가 줄서기예요. 100명 중에 4명 안에 들면 1등급이에요. 그래서 1등급은 상위 4%라는 건 보여요. 근데 2학년, 3학년 때는 절대평가야. 100명 중에 1등급을 50명도 막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1학년 성적을 유심히 볼까요? 대충 볼까요? 유심히 보겠죠.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등급이 나의 대학의 수준을 결정해 버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줌 설명회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현재 중2 이하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6개월 선에 꼭 하고 올라가야 돼요.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1학년 내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학년 내신이 내가 목표한 대로 안 나왔어. 예를 들면 저는 인서울이 목표인데 내신이 어떻게 노력해도 인서울이 불가능한 등급이 떴어요. 그러면 2학년, 3학년 때 이 선택 과목은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그쵸? 1학년 때 모든 게 결정이 나버리면 이 2학년, 3학년 때 이 과목도 나에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 재수학원에서는 1학년 때 성적이 안 좋아서 목표하는 대학 갈 수 없다면 자퇴하세요. 그래서 우리 재수학원으로 오시면 2학년 때 고3처럼 수능 한번 보실 수 있고요. 고3 때는 재수생처럼 수능 한 번을 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나오는 성적으로 대학 가시면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런 얘기가 교육부에 들어갔겠죠? 자, 그러면서 교육부의 고민이 되게 깊어졌어요.